예, 논평하십시오.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예, 민주당과 국힘당 양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 관점에서, 예. 예,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그 두 개 다 하시고,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세요. 예, 우선 성추행에 자살한 전직 시장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안 내겠다더니 박영선이라고 하는 여성 후보가 나왔는데, 예, 여기에 40% 지지를 보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투표를 했을까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알겠죠. 박영선 씨, 예, 김어준 없는 아침이 두려운가라는 그런 헛소리까지 쏟아내는 여권 인사들하고 박영선 후보는 중도층의 표를 발로 걷어찬 것이었다고 봅니다. 박영선은 털 많고 탈 많은 음모란 자에 대한 그런 불과한, 예, 김어준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자초서를 통해서 김어준이는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한테서 이미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인물로 각인된 지 오래된 인물이 바로 김어준입니다. 그런 김어준 방송을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박영선이 말하는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위선, 가식, 표리부동이었습니다. 조국, 윤미향이 추미애 사태 당시에 박영선이가 취한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조국이가, 윤미향이, 추미애가 다 잘한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저는 박영선이 입에서 조민희가 의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 그런 유사한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태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영선이가 말하는 진심, 그것은 가식임이 드러났고 위선이고 표리부동이었습니다. 아직도 박영선이가 깨우치 못한다면 그 역시 구제불능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엔 선거에서 정책 실패가 아니에요. 거짓, 위선, 사기, 매국에 대한 심판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는 박영선 개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나 오세훈이가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책임은 순전히 청와대와 정권이 주도한 대깨문과 강성 문파들의 자가당착적 선거운동과 개인 플레이의 역효과의 결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위선적, 이중적, 내로남불, 독불장군, 그런 선거 형태가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었음에도 이런 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묵인한 것은 전적으로 박영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문파들을 우군으로 하고 대깨문을 호위군으로 장착한 정치인은 이제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이 보는 앞에서 생태탕과 폐례가무만 부르짖은 그런 박영선이 같은 정치인이 이거 내가 태보도 어느 정도이지, 이렇게 정말 못된 짓하고 이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대표주자가 이런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덮을당의 그런 오만 동장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헌당규를 만들 때 허울뿐인
쇼였습니다. 쇼. 방언당규도 손바닥 뒤집듯 국민을 무시하고 고쳐서 나오는데 국민들이 이 인간들처럼 우매한 줄 알았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짓을 합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정했는데 그렇게 해도 대통령은 모른 채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부산 가덕도 지원까지 갔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쓰레기 생태 땅까지 동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한 전략은 하나도 없고 거지 같은 인간들하고 한패거리가 돼가지고 그저 헐뜯고 비방만 해대더니 결국은 생태 땅이 도루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영선은 집에 돌아가서 생태 땅이나 한솥 끓여가지고 덮을땅 의원애들하고 한 대접씩 해야 할 겁니다. 그 결과가 표로 나온 겁니다. 가덕도도 재난지원금도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그 덮을땅 엑스맨들이 까먹은 표를 제가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조국이하고 추미애가 한 2%, 이해찬이하고 김태현이가 또 2%, 피해 호소인 3인방 누굽니까? 고민정이, 남인순이, 진선미 얘들 3명이 합쳐서 5%,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김상조가 한 2%,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배지에 그 노랑빛깔 주렁주렁 달고 다녔던 거지 의원 박주민이가 한 2%, 그리고 선거 당일날 오세훈이 처 세금 간압 공고 거기서 아마 2%, 공수처 공수처가 이성윤이를 황제 조사했는데 그것도 한 2% 까먹은 겁니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 신고 진상규명위원회 천안함 진상조사에서 한 2% 까먹고 생태탕 의인 그리고 공익신고자 인정받은 그게 이제 한 2%. 그래서 이슈유스 마이너스 합계를 하니까 한 21% 정도가 돼요. 지금 그러면 아니 거기에서 지금 30 몇 프로 받았잖아요. 지금 계산해 보면 30 몇 프로 그것도 부정선거 지지 아닌가? 예, 말씀하세요. 예, 뭐 LH 부동산 정보 이용해서 또 불법 투기 빼고 이런 엑스맨들만 없었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박진감 넘치는 그런 승부수를 띄웠을 텐데 이 덮을땅 지금 안타깝게 그지없겠죠. 한탄하고 있겠죠. 이 덮을땅은 김어준 같은 이런 엉터리 이게 뭐 언론입니까? 당장 이제 손절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박영선은 김어준을 찾아 굽신거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따위 정신태도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어준이 방송은 누가 봐도 도를 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권의 그 누구도 김어준의 불공정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방파성에서 어떻게 진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박영선이는 억지 부리지 말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냉철히 지금 이 판단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김어준이, 정청래, 안민석이, 이해찬 등등 이렇게 편협한 옹고집에 함몰된 사람들은 이 더민당을 망치는 인간들이었고 박영선 자신도 그 중에 하나임을 정확히 인식했을 겁니다. 촛불선동으로 탄핵, 드루킹 조작으로 문재인이 당선되고 싱가폴 북미 회담으로 지방선거 승리하고 코로나 검권선거 K방역 자화자찬으로 총선 승리하고 그 정도 했으면 그만 속여야죠. 그동안 어리석은
개돼지들이 많이 속았던 겁니다. 이제 개돼지들이 속지 않는 결과가 어쨌든 이번 표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는 저 문재인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년 퇴임 후 어디로 갈지 알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어제 그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4차례 전국선거 패배 끝에 5년 만에 어쨌든 이 국힘당이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이거는 이뻐서 찍은 것이 아니란 것을 명심해야겠죠.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한 것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지만은 당 자체의 힘으로 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국진당의 서울과 부산의 선거 승리의 주역은 제가 볼 때는 진중권 교수하고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서민 교수를 비롯해서 조국 흑수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진당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두운 터널을 헤맬 때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정확하게 질타하고 민심의 향망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시장 보궐선거는 말 그대로 국진당의 잘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국진당 초선들이 한마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둥이 닫고 자숙을 해야 할 겁니다. 공수처법, 5.18법, 김여정이법 따위 나라 말아먹는 법 통과되고 정권이 있지도 않은 K방역 자랑길로 국민 염장에 소금 뿌릴 때에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것들이 이제 와서 무슨 객관적 상황에 숨통이 트였다고 한마디 거들고 있습니까? 얘들이 지금 기어 나와서 큰소리 칠 때입니까? 국민은 당신들 같은 비겁한 기회주의자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김무성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서지 않아서 이번 선거도 이긴 거예요. 더 투쟁하고 더 국민을 위하고 더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김무성파가 독버섯처럼 올라오면은 국민은 냉정하게 제3의 정당으로 가고 제3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보수를 포장하려면 보수답게 행동을 해야죠. 양다리 걸치는 박쥐 같은 짓을 하니까 중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졸개들, 유성민이, 이준석 촐랑이, 나경원, 하태경이 같은 자들이 존재하는 한 국진당이라는 당은 안 됩니다. 다음 정권은 후보자들이 줄시어 있습니다.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생각하면 갈 길이 멉니다. 부동산 폭등, LH 사태, 코로나 백신 이것도 지금 확보 부족입니다. 이런 것으로 성난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면서 국진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선거가 이번 보궐선거였습니다.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진당이 승리감에 도취돼서 자기 세신과 비전 제시 없이 어물쩡하다가는 다시 국민이 순식간에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권 앞에 주어진 당면과제는 뭘까? 영남 지역당, 부자, 기득권 정당, 꼰대당 이런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한 세신입니다. 선거가 이를 위한 원동력이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진당의 승리는 결코 당이 잘해서 거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국의 흑수들, 그런 사이드에서 그런 전략적 사고가 이번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그런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빛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이래서 나라빛 갖기도 어려운데 어른이라고 하는 짓이 흑우한 날 상호 헐뜯기만 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 열심히 살아가고 싶겠냐고요.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청취하시는 분들도 제발 좀 서로 상호 헐뜯지 말고 좀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김종인이가 퇴임을 했죠. 예. 예, 이 주호영이, 정진석이, 조경태, 권영세, 홍문표, 나경원이 이런 인물들이 또 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참 그나물의 거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중도층과 2030 세대들의 그런 지지로 이번에 양대 선거에서 승리를 했으면은 좀 정신 차리고 뉴페이스 당의 그런 지도부 진입이 필요할 텐데 이런 인물들을 보니까 요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2년인가요?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16선거 중에서 서울도, 경기도지사 이 11석을 가져오는 그런 대성을 거두고도 6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해창 후보가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한테 패배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권의 대통합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국민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권도 분명히 퇴진시킬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무능과 국민의 무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야권이 좀 단합해야 되고 기득권 세력의 퇴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젊고 유능한 그런 정치인을 대거 영입해서 정권교체와 함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상식의 반란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탄핵한 것이에요. 지난 4년 동안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를 허물고 상식과 합리를 버리고 독선과 독주의 정치를 한 게 표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3법인가 뭔가 세금 폭탄 그리고 백신 청년 일자리 재정적자 최저임금 52시간제 비정규직 문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진보의 위선 운동권의 가면 무도회가 이번 선거를 걔들 입장에서 보면 망치게 된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추자반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윤석열 사태, 윤미향 사태, 라임, 옵티머스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김경수 유죄 댓글 조작 사건, 천안함 제조사 사건, 작년 총선 부정사태, 탈원전 사태, 대북전단 금지법, 양산 농지 부정매입, 대북 USB 이적죄 이거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누가 조사할 겁니까? 문재인은 신속히 하야하고 엄중한 법의 수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도래될 겁니다. 조국, 추미애, 범계 같은 그런 인간들이 법무부 장관 하는 정부 이거 말해서 뭐합니까? 윤미향이, 최강욱이, 항우나 같은 그런 오물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얘들 아직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행한 전 의원, 이 양반 참 그나마 쓸만한 인간이다. 아니 뭐 5.18 광주 유공자도 반납한다고 하죠. 얼마나 쓴소리를 시원하게 했는지 참 어떻게 그런 오물 속에 이런 꽃이 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오늘 그 김영한 전 의원의 그런 글을 접해보면서 당신같이 양식 있는 정치 거물이 문재인 자리에 올랐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이 정말 이 인간은 엉터리였습니다. 적폐청산 주절되며 집권 내내 야권 인사 때려잡기에 혈안이었지만은 정작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에 밤새고 고민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박하게 원전을 폐쇄한다든지 국가 재정을 도외시한 돈 풀기로 부동산 값은 하늘을 향해 치솟고 중국과 북한한테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사고가 협소해서 능력마저 없는 자가 국민 들여하는 마음까지도 없었던 거예요. 간신히 듣기 좋게 뱉은 20년 집권론을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180석이라고 하는 그런 독재 면허로 삼아서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법과 공수처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면사포, 폭포처럼 코로나가 가려주고 있지만은 사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지난 4년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병가의 대가가 손자라고 있습니다. 손자가 쓴 36개 비본 병법 중에서 제6개가 성동격서라고 있어요. 성동격서. 동쪽을 칠 듯이 소리를 내고 실제로는 서쪽을 친다는 그런 기만술, 즉 위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무주택자들은 문재인과 민주당한테 왜 분노했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올시다. 서울의 무산계급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더불당의 성동격서 기만술에 당했다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집값만은 잡겠다.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떠든 게 문재인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성동격서였다는 것을 뒤늦게 서울 시민들, 무산계급들이 인지한 거예요. 결국은 무방비 상태에 앉아가지고 그냥 당한 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탕 발림이라도 안 했으면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도 관심 가지면서 대비라도 했을 텐데 문재인만 믿고 있다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당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벼락 거지가 된 거였습니다. 허준생이 좋아하는 나훈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들이 힘이 있으면 절대로 위정자가 나올 수가 없다. 나훈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번에 국민들이 그 힘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평, 최고입니다. 그죠? 자, 박수. 이 지상파, 종편, 이런데 패널, 우리 파주 박사님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상파, 종편, 이것을 지방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중앙방송이다. 이렇게 파주 박사님, 이 훌륭한 논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는 중앙방송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자, 우리 파주 박사님 논평 보면 이 정권의 이 4년 동안의 실정을
그 짧은 시간에